네, 조금 전 JB타임즈 말미에 전해드렸는데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민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이렇게 일단 끝이 났습니다. 왜 이런 일까지 벌어졌는지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이죠.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왜 퇴장하셨던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이? 일단 잘못된 허위 사실이 발견이 됐었고, 음, 그리고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해 오다가 저녁 6시 넘어서나 자료를 제출했는데요. 예. 거기에서 아주 심각한 어떤 그 문제점을 발견을 해서 음, 이거는 더 이상 저희가 수사기관이 아닌데 음, 청문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 네. 수사로 넘겨서 조사를 해봐야 될 사안이라고 판단을 일단 그럼 했습니다. 그러니까 허위 사실이라고 하면 어떤 걸 두고 하시는 말씀이세요? 일단 그 딸의 구술 면접에 있어서 예. 심사위원이 세 분이서 참고사실에서 만점을 예, 줬는데 예. 당시에 해명 자료에는 그 딸만 만점을 준 게 아니라 다른 그 면접자들도 한 세 어, 명 정도에게 만점을 줬다. 그러므로 예. 딸만 이렇게 만점을 준 게 음흠. 아니다라는 해명을 했었고 네. 어제 후보자 본인도 같은 심사위원들이 다른 학생들한테도 만점을 줬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는 그 해당 3명의 면접자는 딸을 제외한 어느 누구에게도 동시에 다 만점을 준 사람은 없었습니다. 음,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따져 물었더니 검토해 보겠다고 계속 하더니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본인이 잘못, 답변한 게 맞다라면서 음, 사과를 했었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정정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음, 왜냐하면 수일이 지나는 동안 인청팀에서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 수많은 기사가 쏟아졌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 번도 해명하거나 바로잡으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고 음, 인청에 와서 지적을 당하자 이제 와서야 잘못된 사실이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 인청을 굉장히 무시하는 행위다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허위사실 알겠습니다. 유포를 바로잡지 않았던 것 지적했죠. 그다음에 이제 막판에 불거진 문제가 그 아들의 자기 기술서 이 문제죠. 네. 아들의 자기기술서가 2017과 18년이 핵심이었는데요. 예. 17년엔 떨어졌는데 18년엔 붙었다. 예. 그런데 1차에서의 그 성적을 비교를 해보니까 18년에 비해서 17년이 한 40점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옵니다. 음, 물론 2017년 점수를 아직까지 저희에게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점수는 아닙니다. 네. 그래서 아들이 가장 높은 점수로 탈락을 했을 거라고 가정을 해서 점수 차이를 비교해 본 결과 최소 40이라는 겁니다. 어, 즉, 더 점수가 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그 1차 시험의 종류는 뭐가 있냐면 학점, 영어 성적, 그 다음에 서류평가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 학점과 면접은 17, 18년이 동일한 것으로 제출을 했고 음, 그럼 서류평가만 남는데 서류평가에 있는 봉사활동, 논문, 그리고 자기기술서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네. 근데 논문과 봉사활동은 역시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 제출이 돼 있는 것이고요. 네. 근데 자기기술서는 18년 건이 있는데 17년 건은 제출을 안 해서 음, 비교가 불가능하다. 음, 여기에서 40점의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 네. 얼마나 잘 쓰고 잘못 썼는가에 따라서 달라진 것 같으니 그거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을 안 했고 네. 어제 저녁에 늦게 제출을 해서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표준어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단어조차도 똑같을 정도로 음, 완전히 복붙을 해서 자기주술서를 쓴 것이 밝혀졌죠. 그러니까 1년 전과 1년 후에 자기 기술서 내용이 그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았다. 네, 그런데도 점수 차이는 40점 이상 났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그런 정리하면. 거죠. 근데 네, 그 이 아들이 2017년에 응시했던 전형과 2018년에 응시했던 전형이 다른 전형이었잖아요. 혹시 네, 거기에서 빚어진 어떤 점수 차로 해석할 여지는 없는 겁니까? 없습니다. 음, 왜냐하면 1차 면접에서 예, 특별 전형과 일반 전형이 다른 종류의 시험을 봤다거나 예, 혹은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시험 문제가 제출이 됐다든지 음, 그랬더라면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죠. 네, 하지만 동일한 그 자료와 문제들을 제출을 받았고 음, 면접자들은 음,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든 특별 전형이든
똑같은 서류들을 제출해서 똑같은 기준에 의해서 점수가 매겨졌기 때문에 네. 이후에 2차까지 다 끝나고 나서 예. 이 경북 지역에 사는 학생들에게는 점수를 따로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따로 주어서 합격을 시켰을지는 모르겠지만 1차 면접에서는 그러니까 1차 전형에서는 네. 다른 심사 기준이나 다른 시험으로 시험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러면 그 민주당의 입장은 뭐 더 이상 청문회가 의미가 없고 이건 수사로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인 거죠, 정리를 하면. 그렇죠. 음. 계속해서 지금 문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저희가 무슨 압수수색할 수도 없고 예. 더 이상 이게 이 청문을 진행하는 게 참 어려웠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의혹이 안 나오니까 지금 퇴장한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이야기를 하던데요.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의혹들은 그런 의혹이 아니고 뭐란 말입니까? 어제 후보자가 네. 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될 게 없다. 그러므로 나는 사퇴하지 않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예. 즉 저희는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범법 행위를 발라낼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여부를 보는 게 청문회의 자리인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입시 비리 혹은 병역 비리가 있을 것으로 이렇게 추정되는 의혹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지 않으면 저희는 더 이상 가다울 수 없는 자료들이 많아서 네. 왜냐하면 개인정보라고 하면서 자료를 주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더 이상 청문 검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 다 해명도 되지 않았고요. 아들 병역 판정 관련해서 MRI 자료를 제출한 게 맞죠? 네네. 그 MRI 자료 검증은 하셨습니까? 어제 자리에서는 전문가들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제 자리에서 바로 검증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아직 검증 결과 만약에 그 자료를 진작에 줬더라면 저희가 전문가들하고 검증을 미리 했겠죠. 그래요. 그러면 민주당의 입장은 그 자진 사퇴를 하거나 지명 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 김인철 사회부총리 후보자는 어제 그 사퇴를 선언했는데 정호영 후보자는 버티고 있는데요. 버티는 이유가 뭐라고 파악을 하세요? 저는 그거는 임명권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왜냐하면 이 장관 후보자로 나온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로 사퇴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거의 대개는 임명권자에게 내가 그래 후보로 한번 나가 보겠다, 청문을 받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 배를 탔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근데 수많은 의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가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의지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고 윤석열 당선자가 제일 많이 했던 얘기가 공정과 상식인데 정호영 후보자의 이러한 일련의 비리 의혹들을 보면 윤석열 당선인의 공정과 상식의 수준이 바로 그런 것이구나라고 저희가 얘기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이제 그 민주당 원내 전략 부대표도 맡고 계시니까 이 질문도 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처리가 이제 모두 마무리됐는데요.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의회주의와 법치주의의 종언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각본처럼의 제작 민주당 주연 문재인 대통령의 트루먼 쇼다 이렇게 혹평을 했는데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으신 거겠죠. 저는 지금 국민의힘은 모든 입법권자들로서의 자존심을 스스로 내팽개쳤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곳이 입법기관이죠. 그래서 국회가 있는 것이고 3법이 세 개 기관들이 분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네. 그런데 스스로가 의총을 통해서 원내대표가 주도를 해서 총의를 모았던 이 합의안에 대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얘기하진 않았지만 하물며 심지어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인 한동훈 씨의 전화 한 통화로 그 모든 의총장에서의 의원들의 의견이 뒤집혔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분노하지 않는다라는 건 입법부로서의 모든 권한을 스스로 내팽개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이미 여야가 합의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그 합의안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저희가 원했던 만큼을 다 이 발자국을 내딛지 못했기 때문에 불만들도 많지만 여야의 합의 정신에 의거해서 거기만큼은
그래 그럼 민주당도 요만큼은 양보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게 가비안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대해서 스스로 걷어차 놓고선 지금 다른 데 가서 지금 핑계를 찾는 것은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사기특위 구성 결의안도 통과가 됐잖아요. 근데 국민의힘에서는 사기특위 참여 안 한다라고 이제 계속 공언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정상 가동이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의 문제만 남아 있는 것입니다. 예. 뭐 입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포기하겠다 하면 그 어떤 것도 여야 간의 협의든 논의든 없이 다 내팽개치고 그저 윤석열 당선인의 입만 바라보는 그런 이제 지시만 받는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이고요. 네. 입법기관으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되찾겠다고 하면 국회 안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보시죠. 그래야 마땅하고요.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정 의원이었습니다.